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 경영대학 명예교수 이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상생과 협력의 원리, 파워순환 패러다임과 전인격의 완전 자아 실현에서 다섯 번째 시간인 인성, 역량, 자아 정체성과 인적 역량 형성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우리 인성, 역량 기반 자아 정체성은 바로 인간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이끌어간다 하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와 같은 인성, 역량 기반 자아 정체성이 그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선 먼저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이 자아는 개인의 정체성이고 본질이며 핵이고, 이러한 자아 정체성은 바로 자신의 본질을 깨닫게 하고 이것의 구현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한다고 공부했습니다. 에릭슨은 자아 정체성은 바로 동일성과 포용성과 전체성으로 특징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자아 정체성은 바로 인간을 자아 실현에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아 실현은 자신의 본질 구현을 위한 프로세스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아는 바로 개인적이고 또한 사회적 자아로 구분됩니다. 개인적 자아라는 것은 이건 선천적인 인성, 오역량과 자아 실현 경향성의 가치를 기반으로 형성되며 바로 개인의 이상적 자아로 발전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사회적 자아는 태어나서 후천적인 가치 학습으로 형성되고 개인의 실제적 자아로서 개인에 대한 사회의 기대 역할에 관계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 자아는 우리 인간의 사회화와도 관계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 자아는 바로 개인의 사회적 기대 역할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느 조직에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조직이 그 개인에게 기대하는 그 역할이 바로 사회적 자아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개인적 및 사회적 자아는 각각 자신의 본질을 깨닫게 하고 이것의 구현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은 동일하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이와 같은 개인적 및 사회적 자아는 조화롭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설명드린 바처럼 개인적 자아는 바로 선천 인성, 오역량이나 자아 실현 경영 가치를 기반으로 형성하는 데 비하여 사회적 자아는 후천적 가치 학습으로 형성하는 것입니다. 후천적으로 학습된 그 가치가 바로 선천적인 인성, 오역량이나 자아 실현 경향성과의 다를 때는 바로 개인적 및 사회적 자아는 조화롭지 않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 및 사회적 자아가 조화로울 경우 완전 자아 실현으로 나아갑니다. 완전 자아 실현한 것은 개인적 및 사회적 자아 모두 실현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 및 사회적 자아가 조화롭지 않을 경우는 개인적 및 사회적 자아 실현 중에 어느 하나의 실현으로 나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자아 실현에 대해서는 이후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자세히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아 정체성은 자신의 본질 구현을 위해 내재적 동기를 유발하고 지식, 기술 등을 탐구하고 인적 역량 개발을 주도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개인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의 행동 특성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인적 자아 정체성은 인성, 오역량과 자아 실현 경영의 가치를 기반으로 형성되고 개인을 전인격으로 나아가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개인적 자아의 그 정체적인 행동 특성을 보면 인성, 오역량의 특성 알아보면 그것이 바로 개인적 자아 행동 특성으로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 1-5를 보게 되면은 개인적 자아를 형성하는 것은 바로 그 원천이 개인 안에 있는 창의 역량과 정서지능 역량과 가치화 역량과 자기 정화 역량과 자아 실현 자유 의지 역량입니다. 이와 같은 다섯 가지 역량은 이미 우리가 공부한 바와 같이 바로 자아 실현 경향성 내에 존재한다 하는 것입니다. 창의 역량은 사람들의 바람과 욕구를 찾고 이것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새로운 자원이나 방법 및 기술을 창출하는 행동을 주도하며 독창적이거나 차별적이거나 공감적 또 리더적, 적응적 과 같은 행동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서지능 영향에서 창출된 개인적 자아는 바로 정서지능이라는 정서적 정보를 기반으로 목적 달성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을 주도합니다. 이런 정서지능 영향에 창출된 자아 정체성은 도전적이고 자기관리적이고 관계관리적이며 사회적 관리와 환경 적응적 행동을 주도하는 그러한 자아 정체성을 만들어낸다. 가치와 역량은 가치를 창출해 이것을 적용하는 상황을 창출을 주도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와 역량은 자기 조직화와 동기부여와 가치 창출, 관계관리, 환경 리드 행동을 주도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정화 영향은 바로 인성 영양신 활성화와 완전 기능의 행동을 주도합니다. 이런 자기 정화 영향은 주로 합리적이고 일관되고 긍정적이며 자율적 행동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자아실현 자유유지는 바로 완전 자아 행동을 주도하며 이것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개인적 및 사회적 자아 모두를 실현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아실현 자유유지 영역 기본 형성 자아 정체성은 개인적 및 사회적 자아의 조화성을 주도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사회적 자아 정체성은 바로 후천적으로 학습된 가치를 기반으로 형성됩니다. 따라서 사회적 자아는 바로 그 사람이 후천적으로 어떤 가치를 학습했는가에 따라서 형성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적인 가치를 학습할 경우 바로 우리는 후천적으로 민주주의적인 그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자아가 형성됩니다. 또 어떤 특정의 나라를 보면 사회주의적인 가치를 학습을 한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이런 나라의 경우에 국민들을 보면 사회주의적인 가치가 바로 최선의 가치라고 믿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자아는 바로 후천적으로 학습된 가치 구현 행동을 주도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습에 따라서 자아 정체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자아는 자신의 본질 구현을 위해, 즉 자신을 위해서 인적 역량 개발을 주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바로 뭐냐면 개인적 자아든지 사회적 자아든지 이러한 자아는 바로 자신의 본질 구현을 위해서 인적 역량 개발을 주도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인적 역량의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맥클랜드 이야기 같으면은 인적 역량이라는 것은 보통 성과자와 고성과자가 구분하는 행동을 설명한 내적 특성이라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데 아주 높은 성과를 내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그보다 낮은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성과와 보통 성과를 내는 그런 사람들을 구분하는 행동 특성을 설명하는 것을 바로 인적 역량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HRD 용어사를 보게 되면은 인적 역량은 효과적이고 우수한 직무 수행의 원인이 되는 개인의 내재적 특성으로서 지식과 기능과 사고 유형과 정신 자세, 사고 방식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은 개념에서 나아가서 인적 역량은 지식과 정보를 적극 활용해서 목적 달성이나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개인의 내적 프로세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인적 역량은 일의 성공적 수행을 원인을 제공하는 개인의 내재적 특성이나 능력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재적 특성이란 바로 뭐냐면은 개인의 동기나 태도, 정서, 자아 포지션. 이 자아 포지션은 개인적 및 사회적 자아의 조화성에 관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각 또는 비전, 목적 인성, 인격 등이 바로 개인의 내적 특성을 포함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종합해 보게 되면 인적 역량은 성공적 업무 수행과 성과에 기여하는 개인의 필요 능력이고 지식과 기능과 태도, 가치관, 자아의식 등의 개인의 심리적 및 행동적 요인을 포함하고 또 성공적 인물에 나타나는 안정적이고 일관된 특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적 역량은 바로 인성 역량 기반 자아 정체성과 지적 특성의 상호작용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즉 인적 역량은 정체성을 가진 인성 역량과 개인의 지적 특성의 곱셈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뭐냐면은 개인의 지식이 아무리 많더라도 정체성과 인성 역량이 개발되지 않는다면 인적 역량은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즉 인성 역량을 기반으로 형성한 자아 정체성은 바로 인적 역량 형성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인성영향 기반 자아정체성이 인적 영향 형성에서 어떻게 한 방식으로 주도 역할을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설명드려봤지, 자아는 개인의 정체성이고 본질임의 핵으로서 자기의 본질을 깨닫게 하고 이것의 구현을 위해서 주도적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인성 오형에 기반한 자아 정체성은 그 특성에 따라서 인적 영향 형성도 주도적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인성형 기반 자아 정체성은 자신의 본질 구현을 위해서 지식과 기술을 탐구하고 인적 영향 형성을 주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인성형 기반 자아 정체성이 바로 지식과 기술을 스스로 탐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인성에 기반 자아성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은 바로 스스로 지식과 기술을 탐구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부를 할 때 스스로 공부하고 싶고 흥미를 가지고 공부하고 싶다면 그건 학습성 아주 높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인성 영향 기반 자아 정체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하나 이상의 인성 영향을 기반으로 자아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인적 영향을 자율적으로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인간에게는 5가지 인성 영향이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즉 5가지는 뭐냐? 창의 영향, 정서지능 영향, 가치화 영향, 자아실현 자유의지 영향, 자기 정화 영향입니다. 이런 5가지 중에 어느 하나 이상에서 바로 자아성이 확립한 사람들은 바로 자신의 인적 영향 개발을 위해서 주도적 그리고 자율적인 행동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과정에서 형성된 바로 우리 탐구한 그 지적 특성, 즉 지식과 경험, 기술 등은 바로 개인의 스키마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개인의 스키마는 바로 기억된 추상적 지식 구조이고 사람으로 하여금 지각 대상에 대한 정보를 조직화, 해석화해서 감각적 인맥에 영향을 미칩니다. 스키마는 다시 인성 오행을 자극하고 인적인 형성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키마에 대해서는 이후 시간에 자세히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도형으로 나타내보면 그림 1-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림 1-9에 보면 사람에게 선천 인성 오영향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인성 오영향 중에 어느 하나 이상에서 정체성을 확립한 사람은 바로 이 인성의 정체성이 바로 개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지식과 기술, 기능을 탐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스스로 공부할 마음이 생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위해서 개인은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고 이러한 지식과 경험과 바로 인성 영향 자아 정체성이 인적 영향을 만드는 주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결합이 해서 가운데 보면 인적 영향이 형성됩니다. 이런 형성 인적 영향이 학습될 경우 개인의 적성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개인의 지식과 경험은 바로 스키마를 형성해서 인성 영향을 자극해서 바로 인성 영향 기반 자아성을 만드는데 지원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성 영향을 학습할 경우 이 학습된 내용은 바로 인성 오영향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바로 인성 오영향 기반 자아 정체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바로 정체성을 가진 인성 영향은 인적 영향 형성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외에 우리가 인적 영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비전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전은 개인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 있는 미래상이며 가치와 소망을 반영하고 또 이런 비전은 목표 달성 과정에서 끊임없이 지침을 제공하는 영속적인 것으로서 자아 정체성으로부터 만들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전은 바로 전문 지식과 스킬, 인성 영향 기반 자아 정체성을 결합해서 인적 영향을 개발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3가지 요소를 인적 영향 개발 3요소로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표 1-6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인적 영향 개발 3요소가 바로 인적 영향 형성에 차지하는 그 역할의 비중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표 1-6에 보면은 첫째,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과 스킬입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입니다. 이와 전문 지식은 바로 좀 전에 설명드렸지 인성 영향을 자극하고 스키마를 형성하고 인적 영향 형성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가적 기량을 발현하는데 바로 인적 형성에서 40에서 50%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성영역 기반 자아 정체성입니다. 자아 정체성은 바로 인적 영역 개발의 내재적 동기를 만들어내고 지식과 기술을 탐구하게 하고 개인의 비전을 만들어냅니다. 이와 같은 인성영역 자아 정체성은 바로 인적 형성에서 30% 역할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 개인의 비전이나 그 목표는 바로 행동의 동기화를 만드는 행동의 가치를 인정해서 만족시키고 미래 행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게 하며 자아 실현의 내재 동기를 요구합니다. 이와 같은 비전은 인적 영역 형성에서 10에서 20%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비전과 목표는 좀 전에 설명드린 것 같이 바로 인성 영역 기반 자아 정체성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인성 영역과 개인이 가진 전문 지식이 인적 형성에서 나타나는 비율을 보면 각각 50대 50으로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학교 교육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지식 교육이 바로 개인의 인적 영역을 만들어낸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지 하게 되면 지식도 중요하지만도 인성 영역을 개발해서 인성 영역 기반 정체성을 개발해서 인성 영역 정체성과 전문 지식이 결합할 때 바로 개인의 인적 역량이 개발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지금까지 교육이 지식 교육에 치중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식 교육에 치중하다 보니까 개인의 인성 역량의 자아적 개발은 바로 등한시였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교육이 바로 학생들의 사회 적응력을 떨어뜨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발전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받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아 정체성은 바로 개인 인적 역량을 개발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는데 그중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인성 역량 기반 자아 정체성 개발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식은 바로 인적 개발의 비중에서 40에서 50%이고 인성 역량 기반 자아 정체성은 바로 30%이며 비전은 10에 20% 차지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새길 때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육과 또 자신의 개발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강의에 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개인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의 형성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